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현대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 과거에 나름대로 노자의 어떤 주석을 다룬 대가들도 다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제 강의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뭐랄까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노자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나 노노나 맹자에 나오는 글을 해석하는 것과는 비교적 조금 뭐랄까 사고하는 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노자 도덕경이 가지고 있는 문자 표기에 대한 방식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했냐면은 오늘 읽는 글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난해합니다. 왜 어떤 게 난해하냐면 글자 하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도충이 용지하니. 요게 이제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이 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 충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조화, 어떤 사람은 가운데충, 어떤 사람은 비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가능한 해석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노자의 의도로 봤을 때는 근데 굳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충이라는 글자를 썼을까 이런 것도 조금 의심스럽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어쨌든 간에 중 보통은 이제 이 충이라고 하는 건 중의 뜻이 있어요. 고서에 보면은 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허라고 하는 말도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것을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구두. 글을 어디서 끊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충이 용지 이렇게 하는 게 얼핏 맞는데 어떤 책에는 통행본이나 어떤 책에는 도충 여기서 이렇게 구두를 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글은 도충이 용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자, 도는 조화로서 사용되니 이 사용된다. 도는 또는 비어 있음으로써 사용되어지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떤 경우는 이제 유자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행본에는 없고 백서본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 노자는 항상 뭐죠? 빈 것을 좋아하고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는 빔으로써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음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도 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연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요런 식으로 해자가 있을 때 어조사가 있을 때 백서본에는 이렇게 가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발음이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굳이 이것을 전공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사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통밥으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뭐 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 해자 대신에 연자를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라 그랬죠? 이런 식의 글은 형용사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은 깊기도 하구나. 예, 깊은 것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은 연못을 말하죠. 연못은 어떻죠? 아주 고요하죠. 예, 고요한 듯 하면서 마치 모든 만물의 으뜸, 예, 으뜸과 같다. 예, 으뜸과 같다. 예, 으뜸이다가 아니라 으뜸과 같다. 이런 뉘앙스. 예, 이 종이라는 글자도 굉장히 예, 지금도 쓰죠. 예, 종교라든가 또는 종갓집이라든가 종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으뜸이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어떠한 그 뭐랄까 그 뿌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이렇게 뭐랄까 형이 상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노자에 읽다 보면은 아주 멋진 글, 정말로 요 글은 우리가 하나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우리가 글을 좋아하는 것도 그 개성이에요. 나는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이거를 좋아한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자 중에서 좋아하는 글 앞에서 그 나왔죠. 허기심이 실기복. 예. 마음은 비우되. 네. 마음은 비우되 배는 채워주라. 자,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은 사실은 세속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실기복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기복. 예. 허기심이 실기복.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허기심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기심 해야 되지만은 실기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여러분 배가 비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마음이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욕심으로 그것도 난리가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묘한 말, 예,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기심이 실기복에 비견될 정도로 이 글도 정말 멋진 글입니다. 그 다음 글은 예, 저는 이 화기강이 동기진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예. 자, 그 날카로움을 어떤 경우 어떤 그 일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 현실에 있어서 어떤 그 첨예한 대립 같은 것 그것을 좌라고 하는 건 누를 자죠. 날카로운 것은 누르고 예. 그리고 어지럽게 엉킨 것은 풀며. 자, 이게 정신적인 것, 우리의 어떤 정신 또는 백성 사람들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건, 예, 현상이 벌어지는 사건, 이렇게 또 다 해석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수양에 있어서 자기의 어떠한 그 날카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무디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떠한 분열이라든가 사회 현상에 있어서 분열 같은 경우는 풀으며.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멋진 거예요. 예, 화기강이 동기진. 요 기자를 빼고 화강동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화는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지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빛나는 건 뭐죠, 여러분?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드러나는 것을 밝은 것을 약간 예, 그 억제를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감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빛나는 거는 감춘다고 그래도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을 약간 예, 조화롭게 해서 예, 조화롭게 해서 먼지와 같이 한다. 먼지가 뭐죠, 여러분? 예, 먼지와 같이 한다. 이게 세속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속이잖아요. 예.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과 같이 한다 이런 소리예요. 예. 나 혼자만 예를 들어서 예, 독이야 청청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게 예, 그
혼자서만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이 하나로 먼지와 같이 하나가 된다. 자, 화기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빛이 나면은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거,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을 멀리 하게 마련이죠.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돌을 닦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노자라든가 이런 돌을 닦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알죠. 하나만 아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의 어떠한 그 세계를 연결시켰다는 거. 이게 참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해석하는 것도 자기의 느낌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강동진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허기심인 실기복만큼이나 그 노자의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매사 혹전하니 오부지 수지자오 상제지 선이라. 여기서도 자 앞에서도 연애라는 말 있죠.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그 느낌으로 그냥 저도 해석을 합니다. 아주 그냥 뭐 침잠되어 있다. 그래서 사혹전이라 그랬죠. 혹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혹 없기도 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다. 무엇이죠? 도죠, 도. 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제의 보다 앞선 사람이다. 이렇게 글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이 뭐냐? 이것도 의심스럽죠. 이거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상제라고 해도 되죠. 이런 상제. 자, 뭐 해석은 뭐 저도 여기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는 뭐냐? 도는 비어 있다. 조화 그 자체로서 항상 완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비어 있다는 거야말로 완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글을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개념이 이 해석이 명확하게 논어나 맹자를 읽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정확하게 한 건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자, 이게 왜 그러죠? 이게 바로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의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 이거는 나쁜 사기가 아니라 글사자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사의 기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가 있어요. 이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글의 기운이 우리들의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두리뭉실하다, 모호하다 이런 표현도 되고 이게 바로 노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글의 기운이에요. 특성이에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논어맹자는 어떤 식으로 쓰죠? 항상 사실에 근거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뭐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떻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모호하죠. 이게 바로 이 글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여기다가 영자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여기에는 종자를 했죠. 이건 뭐죠? 운이 영으로 돼 있죠. 이 종도 이응으로 끝나잖아요. 운이 어딘가 모르게 운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다른 책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이 글을 쓴 사람은 운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 자, 여기서도 해기 분이 뭐죠? 니은, 동기진 니은, 여기도 존 니은, 선 이렇게 니은으로 있죠. 운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딘가 모르게 이런 뜻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 자,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소 시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운을 맞췄다는 게. 이게 고대의 그 고서들의 약간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운을 맞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운을 맞춘 것은 일종의 문어체예요. 구어체가 아니고 대화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서 어떠한 글을 약간 편집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들은. 예. 자, 요 고사가, 요런 고사가, 어디에서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자, 다음에 글을 보면은, 회남자 도응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에 해당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와 같은 사실적인 예를 들어서 이 글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꼭 외우라 그랬죠. 고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미상 미상 이사이 아이고 떨어질 이거 함으로 다 쓸래니까 시간이 걸리네요. 미상 이사이 논리 유명한 이거는 중국의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미상 이사이 논리 일찍이 이의를 떠나서 자 요거 해석하는 거 일찍이 이의를 어떤 사건 현실을 떠나서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 미상이사의 논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분명히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것도 글이 논리적으로 썼지만 이게 무슨 어떠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에서 어떠한 사건과 다 관계가 있는 글을 교묘하게 이와 같은 논리적으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춘추에 보면은 진나라 때 경대군가 그래요. 높은 벼슬에 그 당시에 실권제예요. 적이라고 하는 땅. 이건 상대방을 말하니까 적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적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강하에 넘치는 물도 불과 사흘이고 사나운 바람과 폭우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그 기세가 좋아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씨가 조양자죠. 덕행을 쌓은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2개의 성을 함락시켰으니 내가 망하는 것이 나에게 미치겠구나. 왜? 자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자가 듣고서 조양자를 굉장히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게 회남자 도흥문에 나와 있어요. 이 조문에 이와 같은 그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그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는 것, 그 소위 말해서 그 정신 수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노자 도덕경은 이와 같은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들이 나와 있지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왕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일가의 어떠한 그 뭐랄까 양은 뭐 헤아리다 한 집안을 다스리는 한 집안을 운영하는 뭐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양을 잡고 있는 사람은 나라. 요거는 집안이지만 나라를 등이 온전할 수 없다. 집안을 잘 어떻게 요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안전하게 도모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뭇 이것도 그 대학의 그
가 다르죠. 성의 정심 한 사람 말이 제가하고 제가 한 사람 말이 치국하고 치국한 사람 말이 평천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과 사뭇 다르죠. 사고방식이. 또 일국. 여기서 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춘추 시대에 그러니까 춘추 시대의 제후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제후의 그 땅을 헤아리는 것을 통치자죠. 잡는다 하더라도 잡는 자는 능히 국가, 천하죠. 천하를 그렇다고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솔직히 해서 그냥 문자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의미가 잘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국력 거중이라도 힘을 다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라도 자, 노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거죠? 인위적인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와 같은 개념들을 국력 거중이라도 자연적인 것과 다르죠. 노자에서는 자연에 맡긴다는 개념과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죠. 능히 쓰임이 될 수가 없다. 왜? 앞에서 돈은 충하고 비어 있음으로써 쓰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솔하는 개념이라면은 여기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 힘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없으니 고로 사람이 비록 만물이 다스려짐을 안다. 아, 여기 뭐 저도 이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는데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의의 도로서 하지 않으면 이의의 도. 그러면 이 이의가 뭐냐? 이의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이런 말들을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자기가 창작해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의는 뭐죠? 천지라고 해도 됩니다. 천지,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또는 어떤 사람은 건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천지는 뭐죠? 건곤도 하늘이에요, 여러분. 천지는 형으로서 말한 거예요. 형태. 건곤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덕으로서 말한 거예요. 덕 또는 성으로서 말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도대체 뭐냐면 건곤이라는 거예요. 건은 굳세다. 고는 순종적이다. 그리고 또 이거를 만약 한의사들 같으면 음양으로 얘기해도 되죠. 음양으로서. 음양. 자, 주역에는 괴사에는 이의란 말 대신에 양의라고 해서 양의. 양의.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어떠한 뜻으로서 이의의 도로서 다스리지 않게 되면은 능히 뭐뭐 하지 못한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 조건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이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노자의 이와 같은 이것이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판단하면 돼요. 다만 이런 식의 그 글을 해석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참 또 재밌게 썼습니다. 이거 왕필이. 자, 왕필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땅은 비록 형백 하나 형태에 뜬 어떠한 우리가 혼백이라는 말을 쓰죠. 혼은 하늘을 뜻하고 백은 그 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백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구체적인 거. 땅은 비록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멋있어요. 하늘에 법받지 않으면 능히 그 편안함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땅은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지는 지법어천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땅은 하늘을 본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틀어서 본받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땅은 형배 물질적인 어떠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을 본받지 않으면 하늘은 보이지 않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것을 본받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형백들이 편안하게 온전하게 지내지 못한다. 이것도 여러분 글을 변형시킨 거예요. 자, 하늘은 비록 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정상이 뭐냐? 이것은 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아주 뭐라 그럴까 치밀하다, 정밀하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뉘앙스죠. 하늘의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도에 본받지 않는다면 하늘도 또한 도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본받지 않는다면 능히 그 정밀함을 보존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우리가 왕필이 여기에서 쓴 용어 가운데 형, 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게 개사편에 뭐라면은 제천 하늘에 있으면은 제천 성상 이거 제가 그 한의학 강의할 때도 이런 말 많이 썼죠. 제천 성상하고 제지 성형한다. 제지 성형한다. 이게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과 형이라는 말이 천과 땅에 대한 그 개념으로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느껴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알고 보면은 하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본 사람은 하늘을 본 거예요. 자, 땅에 서리가 내렸다. 땅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는 거는 그게 뭐죠? 결국은 서리가 내렸다. 하늘이 차다 이런 소리죠. 하늘이 차다. 이 차다고 하는 게 바로 상이 되고 이 서리는 바로 형을 이루는 거죠. 이게 주역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 용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조문에 보면은 상으로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형으로서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땅보다는 하늘이 우월하고 하늘보다는 도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성리학자들 주자 철학에서는 어떻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그 나오는 글이 뭐냐면 인을 끊어내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을 행동한다는 그 자체를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냐면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의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위들이지 하늘과 도에 해당되는 하늘과 도처럼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게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충이 용지하니 쓰임에 의해 궁색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가득 채우기를 실로서 하게 되니 실로서 하게 되면은 실이 와서 넘쳐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충으로서 도는 충함으로써 쓰여져야 되지 쓰여지게 되면은 어떠한 그 뭐랄까 궁색함이 없게 되는데 가득 채우기를 어떠한 실로서 하게 되면은 실은 오게 되면 넘치게 된다. 넘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가득 차거나 넘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것으로서 쓰여져야만이 다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니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죠. 이것을 굉장히 노자는 도덕경은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궁됨이 이미 극해진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소리죠. 비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자 우리 그런 말이 여러분 그 소문에도 나와 있어요. 지만 가득 찬 것을 잡는다. 가득 찬 것을 잡는다. 이 지만이라는 이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만이라 가득 찬 것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일 넘쳐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경계할 게자. 아유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개일 지만 개일 가득 찬 것을 잡으면 사람이 조심스럽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가득 잡은 걸 잡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득 차다, 넘친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물그릇을 잡을 때 물을 가득 채우면은 물 흘릴까봐 조심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지만이라는 용어는 이게 공자 가어에도 나와 있는 용어고 상당히 이것은 유명한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 하나하나에도 나름대로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노자 도덕경이 어떠한 추구하는 세계를 우리가 어렴풋이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해석이 아무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검색해서 이 해석이 그냥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보여진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가는 길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형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은 비록 크다 하더라도 능히 그 몸뚱아리에 그 장애, 누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형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 몸을 지탱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은 비록 이 은은 또 뭐냐? 풍성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글을 왕필도 대꾸로 썼잖아요. 은은 이게 무슨 은나라 은자가 이게 무슨 뜻이죠? 풍성하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 글이 대충 이해가 되면은 이 글도 밑에 있는 글도 이런 뜻이겠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형태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풍성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량을 능히 다 채울 수가 없다.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이것을 저버리고서 이 주자도 여러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 또 편안함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서 그 주인을 구하고자 한들 그 주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뭐냐면은 이 현상에 있어서 만물이 질서정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상호간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데도 그런 것은 뭐냐면은 그 속성이 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연애사 망물지종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나왔죠. 이렇게 그 연못과 같이 그렇게 출렁거림도 없이 고요한 것이 마치 만물의 종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해석은 직역 이 정도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왕필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날카로움을 억눌러서 날카로움을 무디게 해서 무디게 하되 손해가 없고
서로 이렇게 엉클어진 것을 풀되 힘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엉클어진 거 풀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힘들죠. 예, 날카로운 것을 억누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손실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빗을 예, 다소 무디게 해가지고서 무디게 하되 그 몸을 오염되게 하지 않고 자, 이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먼지와 같이 행동하다 하더라도 요 발음은 투입니다. 투. 그 진리를 그 진체죠. 그 어떠한 본성, 도의 본체 이런 거죠. 그 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또한 담에사 혹존이 아니겠는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노자는 이런 식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왕필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자, 땅은 그 형태를 지키나 덕이 능히 그 싣고 있는 것을 넘지 않으며. 자, 요런 것도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해석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봅니다. 자, 하늘은 땅을 얘기했으니까 하늘을 얘기하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글 쓰는 일종의 수법이에요. 음을 얘기하면 양을 얘기하고 덕을 얘기하면 부덕함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자를 얘기하면 암컷을 얘기하면 수컷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 여기서도 형이란 말 썼고 여기서도 이 염이 뭐냐? 만족하다 이 소리예요. 만족하다. 자, 이런 용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땅은 형을 지킨다라는 개념이라면은 하늘은 그 상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떠한 것을 이미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만족시키나 덕은 능히 그 덮다. 덮어주는 것을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 지자하고 제자 어디서 봤죠, 여러분? 앞에서 아까 형과 상은 그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용어라 그랬죠. 문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한문이 그 영어도 예를 들어서 이 어원이 어디 있냐 그러면 라틴어 어디에 의해 가지고서 결합시켜 가지고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한문도 전부 다 고대의 그 고문서에 의해 가지고서 의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에는 바로 그 땅의 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뭐죠? 모든 것을 다 실어주잖아요. 그게 한 땅의 덕이래요. 땅의 덕, 지덕. 자,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하늘은 그 덕이 능히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음이 없다.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불지제 무불소도라는 해서 무불지제 무불소도 실어주지 않음이 없고 덮어주지 않음이 없다.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 글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생성이라는 말을 또 쓰죠. 생성. 이 생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리고 성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생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 성은 땅의 개념. 요것도 우리가 주역을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가 우연히 그냥 왕필이라는 사람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왕필도 주역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상, 그 당시의 사상을 이미 섭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글 쓰는 방식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같은 이 글자를 왜 썼을까? 이런 글자를 왜 썼을까? 선택했을까? 제가 여러분 그 상한론이라든가 금기어라 글 쓸 때도 여러분 바로 고민했던 게 바로 이와 같은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적합한 용어, 과거서부터 써 내려왔던 그 같은 용어. 자,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죠. 예, 이것은 왜 어렵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글 쓴 사람의 의도를 10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사서 삼경을 삼경까지는 아니어도 사서를 뭐 젊었을 때는 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딱 보는 순간 또 시전이나 서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어디에서 글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대부분 다 압니다. 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자가 어떤 글을 쓴 의도,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은 글을 썼는가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예. 그래서 학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자는 물리를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물리가 나야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자에 먼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늘과 땅은 이와 같은데 천지도 능히 미치지 못하는데 또한 하늘에 재의 선조가 아니겠는가? 그와 같이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재는 천재다. 앞에서는 이렇게 상제로 되어 있죠. 이게 왕필은 그냥 천재라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구글에서 남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또 귀찮으니까 제 해석이 당연히 부족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다 하더라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글 내용 자체들이.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제가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글은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그 노자 도덕경을 보다 보면은 아,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느껴지는 게 간혹가다 나옵니다. 다음에 멋진 글이 또 나오니까 여러분 재미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싫은 날도 있듯이 여러분 글을 읽다 우리가 상한론 금계로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글은 조문은 정말 멋져서 저도 신바람도 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데 어떤 글은 저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는 내용 그런 글이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논어나 맹자에도 그런 글이 덜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데 꼭 좋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내 의식 세계와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 그런 글도 굉장히 많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한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